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11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강화되면서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부각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성장주의 약진이 돋보인 하루였는데요. 엇갈리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해 봅니다. 정경민 차장의 오마주 먼저 만나볼까요? 네, 정경민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넷마블입니다. 장기 낙폭과대 고 PER 성장주들의 일제 강세 현상이 역시 성장주 끝단에 있는 바이오, 게임, 인터넷, 메타버스 등 불과 1년 전에 시장을 주름 잡았었던 그런 종목들의 동시 약진이 나왔었던 게 오늘의 좀 인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역시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선제적인 시장의 선호도도 좀 조절되는, 그렇게 좀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 특징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무엇이라는 재료보다는 언제라는 시기적 재료가 조금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로 시장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성홍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3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절대 주가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 긍정적인 실적은 강하게 주가 상승을 요인하는 촉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빠져있는 종목들을 챙겨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 모두 낙폭과대 성장주로 시장 상황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인 이슈는 연말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IPO 시장인데요. 레고랜드발 단기 자금 시장 경색, 경기 침체 우려로 대여급 기업 공개는 실종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중소형 IPO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는데 현대 엔지니어링, SK쉴더스, 원스토어 등이 줄줄이 상장 계획을 철회한 가운데 모델솔루션, 이노룰스, SBB테크, 대성하이텍 등 알짜 중소형주는 IPO 흥행에 성공하면서 증시에 잘 안착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1월에만 11개사가 증시 입성을 위한 수요 예측과 또 공모 청약에 돌입하는 등 연말까지 IPO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잇따를 예정인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어떤 투자 대안이 있을지 다각도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PO 성수기에 공모 청약 시장에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해줄 분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최종경 흥국증권 팀장님 자리해 주셨네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좋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IPO 성수기다라고 하는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4분기에 IPO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혹시 여기에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이 공모 규모하고 또 신주의 주가 수익률 부분에서 뚜렷한 약세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조정장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IPO 성수기는 도래를 했는데요.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그래프는 과거의 평균치는 제가 회색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했고요. 올해 값은 붉은색 네모점으로 찍어놨습니다. 상하반기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IPO 시장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몰려 있고요. 분기로는 4분기, 월 기준으로는 11월과 7월, 10월이 성수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질문 주셨던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정론은 아니지만 제가 분석하기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이 12월 결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말에 결산을 끝내고 3월 말에 감사 보고서를 받아서 청구서를 접수하고 심사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다 가을에 상장을 하게 되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10월에만 9개 기업 그리고 11월에만 11개 기업이 지금 수혜측을 진행하고 있고요. 뭐 수혜측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청약이 이어지고 청약 뒤에는 신규 상장을 하게 되는 거니까 바로 11월, 12월 물량이 그만큼 많은 성수기, 지금 10월에서 11월 넘어가는 이 시점이 명확한 IPO의 성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수기는 분명히 맞고 그리고 변동성이 심했던 10월에도 신규 기업들이 이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뭐 8월 정도에는 대성 하이텍 같은 기업이 조금 핫했는데 이성웅 이사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최근에 상장한 주요 기업들 주가 흐름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지금 8월부터 10월에 상장한 기업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8월에 대성 하이텍, 소카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했었고요. 10월 같은 경우는 모델 솔루션, 이노룰스, SBP테크, OSP 이러한 기업들이 상장을 했습니다. 대부분 기업들 같은 경우가 상장 시 당일 같은 경우에 주가가 고가를 형성하고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첫 번째로는 좀 상장을 할 때 좀 고가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절대 주가로 따지는 게 아니라 상장 이전에 그 가격을 책정하는 피어 그룹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종합적으로 상장에 대한 가격이 결정되고 수요에 따라서 공모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러한 구간에서 좀 과하게 올라온 기업들이 존재를 했고 여기에 수급을 보태본다고 하면은 상장 시 상장 예정 물량 같은 경우가 좀 과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환경까지 함께 뒷받침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장이 뭐 조정세가 뚜렷하고 이와 관련해서 좀 수급 같은 경우로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시장은 좀 단기적으로 매도가 강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시장을 종합적으로 보면 향후에 좀 상장에 대한 물량이 적은 그러한 종목들, 그다음에 공모가가 높은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좀 낮은 종목, 그다음에 수요 예측에 따라서 원래는 그 수요 예측이 많이 몰리는 종목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한 시장 안에서는 수요 예측 때 좀 미달이 났던 그러한 종목도 챙겨볼 필요가 있는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상장일에 고가를 형성한 기업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대여급이라고 불린 기업들이 사실 최근에 줄줄이 상장 철회 소식을 좀 전했습니다. 이 상장 철회의 배경은 어디 있다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유동성이 좀 흡수가 되고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좀 우려감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이 IPO 시장에 대기 수요가 그만큼 있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언급하셨던 것처럼 올해 또 IPO 시장의 특징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상반기에는 코스피 기업들이 철회를 많이 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SK쉴더스, 원스토어, 테린페이퍼까지 요 상반기 철회 기업들이고요. 또 하반기에는 또 지금 그 코스닥 기업들이 철회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골프존커머스, 라이온아트 스튜디오, 자름테크놀로지까지 이렇게 코스닥 기업들이 몰리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의 조정 장세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상장을 했을 때 회사가 예상하는 기업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지금은 철회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되는 거죠. 네, 이제 IPO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또 여러 기업들이 몰리게 되면 시장에 있는 자금도 또 분산이 되지 않나 하는 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IPO 성수기에 나타나는 자금의 동향이라던가 우리 IPO 시장을 조금 대기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 부분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IPO 시장 성수기에 나타나는 뭐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공모 희망가 대비 공모 확정가의 강도가 자꾸 약해지는 건데요. 제가 준비해온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그래프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회색 막대 그래프는 아까와 동일한 월별 진행하는 수혜 측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홍색 별표를 찍어왔는데요. 이게 바로 공모 확정가의 강도 추이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공모 확정가가 1월, 2월, 3월, 4월 연초에는 이렇게 좀 높은 수준에서 무난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다가 7월, 8월, 9월 하반기 들면서 지금 IPO 시장이 성수기를 가면서 가을, 겨울에 공모 확정가 강도가 자꾸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수요 예측 기업 수와 반대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 10월하고 11월 수요 예측 기업 수는 계속 많아지고 공모가는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어가는 이 시기를 하필이면 이 시기에 상장을 하게 돼서 낮은 공모가로 상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좋은 투자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모 확정가가 연초에는 좀 높고 이 성수기에는 공모 확정가의 그 강도가 좀 낮아진다라는 건데 공모가가 낮게 잡힌다는 거는 보통 이제 기업 공개에서 인기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좀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게 성수기에 투자 기회로 활용을 해볼 만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언급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기간이었다면은 수요 측의 인기가 낮아서 공모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기업들도 생길 수가 있는데 성수기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결정하는 매니저분들이 너무 한꺼번에 많은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외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실제 월별로 신규 상장주들의 주가 수익률 평균을 이렇게 살펴본 결과 10월에 상장한 기업들, 그러니까 10월생 기업들이라고 하겠습니다. 10월생보다 11월생 신규 상장주들의 주가 수익률이 더 좋았고요. 11월생보다 12월생들의 1개월 주가 수익률이 훨씬 좋았습니다. 따라서 이 주가 수익률이 연말로 갈수록 자꾸 오르는 거는 연말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상장하는 건가라고 해석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오고요. 연말 성수기에 기업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모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낮은 공모가로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 기저가 낮아져서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연말로 갈수록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말에 상장하는 특례 상장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특례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 기업이 수익 구조를 다 완성하지 않았음에도 기술이라든지 사업 모델 등 여러 가지 회사의 그런 그 무형 가치를 평가를 받아서 상장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연말에 성수기 효과가 보다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례 상장 기업들의 연말 상장 역시도 따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매력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성수기에 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상장을 하다 보니까 좀 인기를 가치를 좀 산정받지 못한 기업들, 어차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투자자분들이 보다 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투자자분들께 그 말씀을 늘 드리고 있어요. 이 IPO 시장 같은 경우는 일반 그 코스닥 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것과 다르게 이게 OX 퀴즈의 시장입니다. 하나하나 청약할 때마다 들어갈지 말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OX 퀴즈에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답을 피해가는 거죠. 그나마 절반 이상의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전부 다 O를 들어가든지, 사실 전부 다 X로 들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겠죠. 투자를 다 안 하는 거니까. 네. 세 번째 준비한 그래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해마다 신규 상장주들의 주가 수익률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그 신주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고요. 2021년 내려왔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도 수익률이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보이는데 평균 수익률이 공모가 기준 상장일 종가 평균 수익률이 요게 34%고요. 현재가 기준으로 11%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IPO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가지 않아서 뭐 급락하거나 급등할 그런 리스크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들어가서 급락할 리스크도 있지만 들어가지 않았을 때 급등할 리스크도 함께 갖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가능하다면은 전부 다 투자하는 거를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상장 철회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사실 청약을 받은 분들은 플러스지만 상장 이후에 신규로 담은 분들은 다소 좀 애가 타는 구간이 길어져서 좀 고통의 순간들을 좀 맞이하실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소카라는 기업을 좀 보면 소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관심을 받았지만 주가에서는 그만큼 좀 반응을 못했었습니다. 소카의 성장세와 또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한참 뭐 우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성장주를 바라보는 시기, 그다음에 이 유저가 늘어나는 부분 자체를 하나하나씩 매출액으로 따서 좀 시총을 반영해주던, 가치를 반영해주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실제 실적이 나야지 기업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반영해주는 그런 환경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장주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주던 구간에서 금리 인상기가 들어서고 여기에서 경기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미리 성장에 대한 부분을 지금 뭐 가치라든지 시가총액으로 가지고 오는 기업이냐 아니면은 소폭이라도 흑자가 나는지 그 측면에 더욱 주목을 하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소카 같은 경우는 뭐 올해 기준으로 분기 기준으로 아직 적자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원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점은 단순히 적자가 나고 이 시가총액이 이 정도 규모라고 해서 안 본다 그런 게 아니라 주가에서 풀어서 상승할 수 있는 그 모멘텀 요인이 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택시와 관련된 교통수단과 관련된 규제 부분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 겪어보고 있는 거는 택시 야간에 잡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 부분에서 생활에서 느끼는 좀 불편함을 규제 해소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소카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가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가 추이를 이렇게 보면 상장 이후에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주, 상장주의 특성이 5거래일과는 이평선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5거래일 뒤에 이렇게 이평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가 같은 경우가 이 이평선을 돌파 못하고 하회를 하는 이 추세가 이어지면 주가는 계속 조정이 나옵니다. 아무리 싸도 조정이 나와요. 수급은 계속 기계적으로 나오는 이 구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나왔고요.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구간에서는 이게 반등이 나온다, 어떻게 지지를 받는다, 그 점이 중요한 것보다 규제 해소 측면이 먼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지지가는 15,100원, 저항가는 19,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정책 변화와 그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가시화되는 순간까지 조금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 코스닥 상장 첫날에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공모가 대비 150% 상승한 SBB테크, 뭐 요즘에 핫한 이제 로보테마로 좀 엮여 있고요. 또 2차 전지 장비 기업으로 또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대성하이텍, 둘 다 뜨거웠는데 이 두 종목 한번 점검을 받아볼까요, 이사님? 이게 상장을 할 때 그때 어떤 업종이 좀 강한지 아니면 시장 같은 경우가 급락장 정도만 아니면 좀 시장에서 강한 업종과 그에 속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강하기 마련이에요. 강하기 마련인데 일단 SBB테크 같은 경우는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의 흐름 안에서 좀 첫 상장일은 강했고 이틀 동안 이렇게 이어지다가 주가 같은 경우는 한 4거래일 정도 고점을 돌파를 하는 시도를 보이다가 좀 이와 같이 이평선이 나타날 때 또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이거를 위에 주가가 올라섰다고 하면은 턴이 나왔을 텐데 그렇지 못한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좀 강하게 턴을 하는 모습, 그다음에 거래량이 수반되지 못하면 주가는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열어둬야 됩니다. 이 SBB테크라는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통상적으로 첫 거래일, 상장 후 첫 거래일에 이 주가가 강하면 한 3일 정도는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주가가 꺾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공모주의 특성을 통해서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저항가는 27,700원 구간입니다. 이와 같이 상승을 시도한 구간에서는 다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지지가는 23,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11월에 수요 예측이 11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PO 대기 중인 기업들 가운데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11월에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11개 기업은 자연스럽게 11월 중순 이후에 청약과 12월에 상장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최근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상장하는 신규 상장주들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대형주가 시장의 조정 탓으로 지금 시장에 안착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소형주는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1,000억 전후의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형주들이 IPO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그 공모 희망가 상단에서 공모가가 확정이 돼서 상장 이후에 첫 거래일과 일주일 동안 수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룹으로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특례 상장 기업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례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이 화랑장일 때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입니다. 여러 가지 미래 성장에 대해서 가치를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다만 요즘 같은 이런 조정장에서는 특례 상장 기업이 사실 또 이렇게 크게 각광을 받기 어려운 그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례 상장 같은 경우는 공모 희망가 밴드보다 지금 낮은 가격에 상장을 해서
첫날 반등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런 기존에 상장했던 특례 상장 기업들의 그런 모습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지금 최근에 조정장이라든지 IPO 시장이 좀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름의 가치를 계속 인정을 받고 있는 할인 요인이 없는 기업들입니다. 로봇주라든지 2차 전지주라든지 콘텐츠주들 관련해서는 11월에 진행되는 물량에 대해서 그건 또 할인율 없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좀 주목하시는 그 기업은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로봇주는 이번 주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뉴로메카가 SBB테크에 이어서 또 오랜만에 올라오는 로봇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11월 상장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윤성 FNC라든지 제이오가 기다리고 있고요. 콘텐츠 같은 경우는 그 범 KT 그룹이죠. 밀리의 서재와 그리고 SAMG 엔터테인먼트가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로봇 관련해서 뉴로메카가 이제 가장 좀 가까이에 있는 IPO의 스케줄입니다. 어쨌든 이 상장 당시에 들어갔을 때는 수익률을 좀 챙길 수 있지만 3거래 이후로는 많이 빠지는 경향을 보였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수기를 맞은 IPO 시장 전망 그리고 공모주 공략 포인트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풍성한 포트폴리오를 위한 차별화된 투자 전략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과 함께 찾아가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최종경 흥국증권 팀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올라와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거래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일 신고가를 기록 중인 금양, 또 600억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며 급등세를 연출한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보이고요. 그리고 한미글로벌, 네이버, 크래프톤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급등한 금양과 위메이드 그리고 크래프톤 살펴보겠습니다. 위메이드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신한자산운용, 키움증권,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600억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주가는 20% 넘게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금양 이어서 보겠습니다. 원재료, 리튬, 2차 전지 생산 일원화 기대감으로 연일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5거래의 연속 상승하며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주가 10% 상승 유지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래프톤 보시죠. 오는 15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부진이 예고되고 있지만 신작 기대감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8%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경민 차장님과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메이드인데요. 66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또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10억 원 규모로 참여하면서 시장에서 더욱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번 투자의 의미 그리고 기대 효과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한 1년 전만 해도 제가 굉장히 뜨겁게 응원했던 이제 그런 종목인데 정말 오래간만에 뭐 20%가 넘는 상승률이 나왔다는 게 좀 반갑기도 했고요. 오늘 상승의 의미는 저는 이제 무엇 때문에 상승을 했느냐라는 것보다는 누가라는 의미와 왜 하필 지금이라는 이제 이 이제 단어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신작이나 뭐 기존 게임의 이벤트 같은 거는 뭐 전혀 없었고요. 그쪽에서 나오는 모멘텀은 없었고 실적을 비롯한 이제 위믹스 플랫폼에 대한 뭐 강화 현상 뭐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다른 투자 주체였으면 과연 이 정도 상승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한 FOMC를 앞두고 이제 피벗, 그러니까 우리 할인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예측치, 시장의 기대치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또 이런 뉴스가 아니었으면 이 정도의 또 에너지를 분출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이제 이 투자 주체와 그런 시기가 맞아떨어진 이제 그런 상승이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뭐 전환사채 발행 규모나 조건 등의 의미보다는 어떤 주체가 왜 하필 지금 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의미 있게 좀 다가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 들고 역시 할인율 완화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치를 반영하는 주가 해석으로 좀 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뭔가 협업을 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약간은 좀 막연한 그런 기대감이 좀 만들어낸 좀 강세로 좀 볼 수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행보가 될지는 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다른 그 투자 주체였다면 이 정도로 상승을 했을까라고 언급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투자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20% 넘게 급등을 했는데 최근 위믹스 이슈로 크게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아주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어떤 점을 경계해야 하는지 투자 전략 들어볼까요? 네, 아직 보여준 것보다는 이제 아직 앞으로 보여줄 것이 많은 이제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유무형 자산의 특징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암호화폐 위믹스의 위믹스 가치의 본주가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늘 항상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실적을 개선시키거나 단기적으로 신작 모멘텀 같은 전통적인 게임주 강세 요인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할인율, 그러니까 즉 이제 주가를 계산하는 산식에서 분모의 움직임이 다소 휘발성 있는 오늘 재료 같은 걸 만나서 만들었었다는 점에서 한 상승의 한계도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뭐 차트를 좀 보시자면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뭐 이런 단편적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전환사채 참가라는 이슈로 그냥 치부하기에는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이제 그런 에너지가 아주 강력한 그런 이 거래량으로 좀 이어졌고요. 뭐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강한 거래량이 최근 한 10거래일 동안 좀 이어졌었고,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그런 이 저점 구간을 강한 에너지로 좀 뚫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당분간 조금 더 상승 에너지를 좋은 투자 심리와 함께 표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추격까지는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강한 이제 흐름을 만들어냈었던 이제 이 종목을 과연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좀 다른 개념일 것 같은데, 뭐 사실 지금 이 종목을 정말 귀신같이 매매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 지금은 정말 저점에 매수하셨던 이제 그분들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일종의 게임주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의 지표 종목으로 보는 시각, 그걸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이 위메이드가 주는 시그널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부터 한 6만 원대까지는 다소간의 저항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워낙 그 저점에서 가져갔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다소 상방을 좀 열어놓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점 구간을 뚫어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더 갈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이어서 금양 보겠습니다. 금양의 상승세가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5거래일째 상승하면서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외국인 수급도 양호하고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돋보입니다. 일단 이 급등세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역시 이제 2차 전지 소재 회사로의 변모, 이런 것들에 상당히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광산 관련된 이제 그런 호재를 지속적으로 좀 주가에 녹여내는 이제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이제 신뢰를 이렇게 뭐 확인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역시 리튬이 만드는 이제 그런 민감도가 만드는 시세,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은 리튬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고, 독점하려고 이제 무기화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좀 강하고 있죠. 그런데 리튬은 부족한 현상이고, 국제 가격 지표가 되는 중국에서는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면서 이제 폐배터리와 함께 광산 관련 종목들까지 상승을 하는 이제 그런 배경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아직 본계약은 뭐 불확실합니다. 뭐 MOU도 아니고 이제 LOI 단계이기 때문에 뭐 서로 알아가는 단계, 뭐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과거 사례에서, 그런데 이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지역 자원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아프리카랑 어떤 현실적인 케이스가 뭐 금, 원유, 뭐 다이아몬드, 텅스텐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현실화됐던 케이스가 사실 지금 한 차례도 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자원이라고 하면은 지정학적인 역학관계가 굉장히 강한 이제 그런 점이라고 봤을 때, 일단 가시화된 성과 그리고 이런 광산의 확보, 이런 것을 증명하기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시장의 수급은 여기에 환호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다소간의 테마적인 성격이 아직까지는 더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튬 가격의 급등, 여기에 광산에 대한 투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지만 앞으로의 성과 가시화 필요가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로서 향후 성장 동력은 말씀을 주신 것처럼 충분하지만 사실 주가 수준은 누가 봐도 좀 부담스러운 구간인데요. 아무래도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추격을 한다던가 아니면 일정 가격대에서 뭐 매수 가격을 쳐놓고 그 가격 이하에서 매수를 한다던가 이런 좀 단기적인 전략을 펴기에는 아직까지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자신이 없는 부분입니다. 본계약 수준의 이벤트가 있어야 비로소 밸류에이션이 되고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미래에 대해서 이제 미래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좋은 의미의 불확실성이 만드는 시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또 펀더멘탈적으로 보더라도 1조 8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많은 에너지가 향후에서 여기서 더 끌어올리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오늘 좀 이 윗꼬리가 좀 나왔다라는 점에서 조금 쉬어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워낙 단기간 좀 강한 에너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좀 나왔었기 때문에 뭐 전통적인 이 차트 공략법으로 봤을 때는 2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 사이 정도가 한번 온다면 한번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양극재 재고 조정으로 오늘 관련된 종목들도 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조정기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매매 전략상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크래프톤도 보겠습니다. 오는 15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감익이 예고되고 있지만 그래도 5거래 연속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탄력도가 아주 강했습니다. 오늘 상승 배경 어떻게 보실까요?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반등에 있어서 개별적인 요인이 일부 뭐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계속 반복되는 이제 이 피벗 또 할인율 이 이슈를 넘어서는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작도 뭐 이렇게 하나 두 개 나오고 있긴 한데 요건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굳이 갖다 붙여서 뭐 신작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좀 된 것 같아요. 사실 뭐 칼리스토를 비롯한 두 가지 이런 신작은 상반기에도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좀 새로울 것은 없었던 것 같고 저는 뭐 심리적으로 20만 원을 내주는 상황에서 좀 독자적인 강세 행보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역시 이제 시장 금리 이슈가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간다면 매도 강도는 지금보다 조금 더 옅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수급적인 강세는 좀 예상을 좀 할 수 있겠고요. 크래프톤은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배틀그라운드의 실적이 어느 정도 버텨줄 것이고 신작이 어느 정도의 이슈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배틀그라운드의 실적을 소위 말하는 이제 커버를 해줄 수 있느냐 거기에서 얼마만큼 가산이 될 수 있느냐가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는 이제 그런 요인으로 돼야지만 주가가 좀 추세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수동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5거래일 동안 벌써 10% 올랐거든요. 그러면 탄력적인 상승세를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제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20만 원 선을 너무 힘없이 좀 내주면서 오히려 이제 요 선이 조금 지지선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좀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내다보고는 있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이제 막대한 저항선들이 정말 켜켜이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태예요. 뭐 일봉으로 보던 주봉으로 보던 지금 200일선이 놓여 있는 한 25만 원 선까지는 뚫어야 될 이평성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저항 구간도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그리고 공매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이 성장주들의 강세 국면에서 과연 이것들을 다 뚫어낼 정도의 에너지가 이 크래프톤에 과연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한 사항인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바닥권 레벨업 수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7만 원, 18만 원 뭐 요 선에서 지금 한 달 넘게 횡보를 하다가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이제 고 PER 종목들의 강세에 동참하면서 편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다소 좀 막연한 기대는 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가 오갔었던 20만 원대 선을 어느 정도 안착을 하느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시장에 이런 고PR 종목들의 강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한 24만 원 선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만 원이 가장 중요한 심리선이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회수 업앤다운, 위메이드와 금양, 크래프톤 점검해 봤는데요. 단기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만큼 밸류에이션과 수급 동향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두 분께서 가지고 오신 내일을 여는 유망주, 내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 보면요. 정경민 차장이 MK전자, 이성웅 이사가 SKI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SK 이제 그룹 관련해서 저희가 뭐 공모에서도 한번 다뤘으니까 이성웅 이사님의 SKI 테크놀로지부터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SKI 테크놀로지는 분리막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사업을 통해서 이 셀을 만들 때 소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양극재, 당연히 음극재가 들어가고 이와 관련해서 충방전과 관련된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이 전류 같은 경우가 좀 원활하게 좀 통하게 하는 게 분리막의 역할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생산의 부분 또 난이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장비 같은 경우도 뭐 생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요. 3분기 실적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20억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을 발표를 했고요. 순이익은 250억 원 적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순손실인 거죠. 시장 예상치가 160억 원 정도였습니다. 적자였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그 영업 부분에서 손실이 기존의 예상보다 더 나왔는데 이 예상치 같은 경우도 좀 모든 안 좋은 상황을 반영해서 이 정도 수치를 매겼었거든요. 그러면 일회성 비용의 발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4시 정도 지금 지나서 컨퍼런스 콜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일회성 비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회사에서 설명을 할 거고 구체적인 이 비용에 대해서는 좀 컨퍼런스 콜이 끝나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도 적자가 이어졌어요. 4분기 또한 흑자 전환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이 온기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적자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첫 번째로는 좀 숫자에 대해서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분기의 흑자 같은 경우를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의 특성 같은 경우는 이 흑자가 확인되기 이전에 반등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흑자의 턴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가동률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동률 같은 경우가 한 50% 이하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낮아져 있어요. 이 가동률 같은 경우 한 60%, 70% 올라오는 단계에서는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흑자로 턴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 가동률 같은 경우는 해외도 역시 동일합니다. 해외 가동률도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한다고 하면 분기에 흑자 가능성이 존재를 하므로 좀 숫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기 이전에 좀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동률을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가동률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구체적으로 1, 2년간 계획된 가동 시점들, 즉 증설이라든지 새롭게 공장을 짓는 스케줄 같은 경우가 이게 지연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분리막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 장비를 구하고 가동하고 이게 시운전을 하고 실제 그 양산과 관련된 부분까지 가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실제 그 가동률 부분의 체크와 함께 우리가 지금 해외에 계획던 증설 부분의 스케줄까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가깝게는 내년 4분기부터 이 실제 가동이 이루어지는 해외 시점에 실적이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좀 내년 하반기의 실적은 우리가 기대하는 수치만큼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내년 하반기 지금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제 멀어 보입니다. 스케줄상으로. 어쨌든 SKI 테크놀로지가 시장에서 IPO 당시에는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후로 배터리가 이렇게 호황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주가가 24만 원에서 지금 6만 원까지 밀렸습니다. 이제 우선은 가동률이 조금 나오고 실적이 찍히면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을 좀 가져볼 때 그때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주가적으로는 우리가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네요. 이른 시기지만 가지고 온 이유는 지금 그 올해 같은 경우 연말로 이제 기간이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 갔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장 올해 안에서 올해가 마무리되어 간다. 거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 내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2차 전지 안에서 동박과 관련된 업종이 먼저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거겠고요. 내년에 가동이 이루어지고 이 제품 같은 경우가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같은 경우보다 내년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SKI 테크놀로지 즉 분리막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도 눈에 보이는 거는 실제 내년 하반기에 이 가시화가 되고 흑자가 강하게 턴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여기에서 가동률이 먼저 올라온다고 하면은 주가는 선행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주가 같은 경우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이 하지만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추격해서 매수를 할 게 아니라 3분기 실적의 일회성 비용을 확인하고 그 확인을 하고 나서도 좀 가볍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면 크게 차트를 이렇게 보면 좀 자세히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한 번 더 보고 더 자세히 보면 여기에서 주가의 흐름이 한 46,500원을 형성을 하고 반등이 최근에 이렇게 단기 이평선을 타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거래 또한 수반이 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업종의 자금 흐름 안에서 자금이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내년을 바라보다 보니 자금들이 좀 소재, 그다음에 뭐 분리막 이런 쪽까지도 들어오고 있는 거 우리가 거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는 57,000원입니다. 아마도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면 이 조정이 뭐 다음 거래일이라든지 뭐 그때도 도달을 할 수 있는 점을 열어둬야 되겠고요. 목표가는 66,000원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매물대 첫 번째가 위치한 구간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51,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어쨌든 그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좀 핫한 섹터에서 SKI 테크놀로지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그 치료제 때 한 번 좀 이렇게 반짝 올랐다가 그 뒤로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SK 그룹주 가운데서 보면 SK텔레콤이 그래도 주가를 좀 잘 방어를 하고 있는 이제 종목인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이제 찬바람 불어오니까 배당 매력으로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텔레콤 좀 한번 전망을 들어보고 갈까요? 우리가 금리 인상기의 특성이 뭐냐면 배당주의 매력이 떨어지게 돼요. 이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 할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매력이 떨어지는 점이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좀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비통신 부분이 분할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와 같이 좀 주가가 부진한 경향이 있는데 이 월의 주기를 보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제 실적이 올라왔었죠. 그런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왔었고 그런데 조정 이후에 꼭 반등이 나온 시점 같은 경우가 4만 원대 후반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여름에 이와 같은 구간에 반등이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4만 원대 후반에는 반등이 나오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 가격적인 특성을 작년과 올해를 대입해 보면 작년에 실적이 좋았고 올해 같은 경우 더 실적이 플러스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정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에 할인을 대입해보면 그런 겁니다. 즉 여기에서 봤을 때 실적이 플러스 된 점,
금리 인상기에 할인 이렇게 대입해보면 4만 원대 후반에서는 무난하게 접근을 해도 되고 이 접근 같은 경우는 실적에 플러스가 되는 그 공격적인 관점보다는 배당을 받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금리 인상기에 배당에 대한 매력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혹시 투자를 원하신다고 하면 4만 원 후반대에서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정경민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MK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여름 정도에 그 삼성 SDI와 실리콘 음극재로 뭐 배터리 게임 체인저 뭐 이런 관련으로 굉장히 좀 뜨거웠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매력 포인트 눈여겨보고 계세요? 네, 그 주가만 체인지 됐죠. 게임을 체인지하지는 못했고 주가는 거의 한 2, 3년간의 가장 낮은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데 반도체 시황이 좋지 않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좋은 종목들, 시세를 내는 종목들은 이게 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좀 속보가 떴었는데 정말 빈살만 방안보다 더 기다려온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가 내년 1월 좀 예고가 되는 그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오늘 SK 하이닉스가 혼자 좀 생뚱맞은 이제 그런 좀 반등을 좀 보여서 어떤 이슈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DDR5 관련된 종목들이 뭐 내일 시장 좀 강세를 좀 보일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패키지 관련된 스몰캡 업체고요. 전 세계 150개 가까운 비메모리 또 메모리 고객사들을 갖고 있고 본딩 와이어라는 이제 그런 이쪽에서 이제 글로벌 1위 업체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시면 옛날에는 반도체가 약간 네모난 거미 같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있는 발을 이제 기판에 접착을 시켜서 이제 작동을 시키는데 이제 그런 이제 접합 부분을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말씀 주셨듯이 이제 삼성 SDI와 이제 실리콘계 음극재 여기에 따른 이제 공동 특허를 좀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북 음성의 파일럿 생산 시설을 통해서 올해 이제 계속해서 지금 퀄리티 테스트를 좀 하고 있고요. 내년 양산을 목표로 지금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올 4월부터 이제 국내외 2차 전지 제조 업체들로부터 계속해서 지금 의뢰를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 이게 그 와이어에 정말 이제 와이어라 그러면 실이잖아요. 실에 이제 금을 입히던 이제 그런 기술이 있다 보니까 실리콘 합금이나 탄화규소 소재를 생산하는데 다른 회사에 비해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좋은 효율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좋으냐? 충방전을 지속을 하면서 배터리의 성능이 계속해서 하락하잖아요. 왜 우리도 휴대폰 한 3, 4년 정도 쓰다 보면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듯이 이런 성능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딩 와이어는 미세한 이제 금속 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드 프레임하고 실리콘 칩을 연결시키는 이제 그런 일종의 전기가 통하는 접착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이제 네모난 거미같이 생겼던 이제 그런 이 반도체의 경우에 적용을 한다라고 좀 과거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력 반도체는 아직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분야에서 좀 성장이 좀 나오고 있고 반도체와 PCB를 연결하는 그런 숄더볼 시장에서는 어느덧 뭐 비중이 5%를 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어서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강세가 나왔는지 설명이 충분히 좀 되는 것 같아요. 수출이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고환율 상황에서는 수혜를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팹리스 업체들하고 다양한 형태의 패키지를 하는 이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MK전차 같이 이런 패키징 업체들한테는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실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한 170억에서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실적을 보시면은 뭐 1,000억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한국토지신탁의 지분이 이제 연결로 잡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걸 좀 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이 좀 넘는 상황인데 이런 IT 특히 반도체에 특화된 회사가 연간 영업이익 200억 가까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면 굉장히 저는 저평가돼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도 있고 또 이제 실리콘계 음극재에 대한 이슈도 있고 계속해서 또 사파이어 래피즈 관련된 DDR5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가격대에서는 좀 빠르게 좀 뭐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쭉 이어서 차트도 좀 같이 봐드릴까요? 아니면 끊어서 갈까요?
계속 보여주시죠. 네네. 지금 뭐 최저점에 있습니다. 이제 9,000원대, 뭐 10,000원 밑에까지 갔다가 요 며칠간 그래도 시장에 관심이 조금씩 오면서 뭐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그 거래량이 좀 폭발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고 약간의 좀 윗꼬리가 나왔다라는 좀 단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는 충분히 시그널은 좀 던져줬다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일단은 뭐 더 높은 곳을 저는 바라보고는 있습니다만 201선이 맞닿는 13,000원 선까지는 목표가를 좀 열어두셔도 좋겠고 단기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9,000원대 후반을 좀 손절가로 좀 정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신 분들은 9,000원 정도의 손절 라인을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사파이어 레피지가 이제 드디어 양산 계획을 좀 결정한 것도 있고 또 FMC가 불확실성도 이제 털어낼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온기를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 이제 내일을 여는 유망주로 정경민 차장님께서 넥스틴을 소개를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어느새 54,000원대가 이제 눈앞입니다. 네. 어떻게 좀 저희가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뭐 생각보다는 반응이 좀 좋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뭐 반도체 쪽에서도 갈 종목들은 뭐 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그 사파이어 레피즈 DDR5 쪽이 본격 양산이 된다면 웨이퍼 검사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넥스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좋은 그런 밸류에이션 스트레치, 그러니까 멀티플을 늘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도 좀 되기 때문에 일단 한 6만 원 선까지는 뭐 큰 부담 없이 좀 자연스럽게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걸로 보고요. 시장의 선호도도 지금 거래량이 말해주듯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큰 걱정 없이 좀 순항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금 뒤늦은 대응을 하신다면 저는 뭐 5만 원 초반대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차트상으로는 수급과 함께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6만 원대까지 홀딩하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께서 LNF를 그때 주셨었는데 오늘 조금 눌림이 발생했습니다. 전략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현재 추이는 시총 상위주들 흐름, 그다음에 2차 전지 셀업체의 주가가 좋았고 이 주가가 좋으면 실적이 뒷받침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소재 쪽도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미국의 리튬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 오늘은 장 초반에 좀 강하다가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지금은 보유자분들과 관련해서는 뭐 접근을 하기보다 신규로 한 20만 원대 가격의 조정이 나왔을 때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을 대입해 보더라도 좀 한 번의 시세가 더 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 그 정도 가격에 왔을 때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 또한 좀 단가가 높지 않다면 20만 원대에서는 추가 매수의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로 이성웅 이사의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정경민 차장의 MK전자 또 AS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저희 방송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의 포트 전략 다시 돌려보시면서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 이성웅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항상 투자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